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오늘은 국민병이라 불릴 만큼 흔한 질병인 당뇨병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시청자분의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야식을 즐기는 편이고 약간 비만 체형이긴 하지만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완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게다가 40대의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아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 이번 헬스톡톡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6초마다 1명이 사망하는 질환. 국내 당뇨병 유병률 또한 30대 이상 성인 약 7명 중 1명꼴로 역대 최고 유병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척 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문 당뇨병.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닥터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생산이 되는데도 몸에서 이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될 때에 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라고 아까 유전 때문에 생기는 몸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당뇨병을 어린이들이 주로 생기는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또 어른들은 생활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혹은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제2형 당뇨병 이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몸속 장기나 근육이나 이런 것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네, 당뇨병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목이 자주 말라 합니다.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소리 없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당뇨병. 당뇨병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당뇨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혼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당뇨병의 증상은 무엇이고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뇨병의 합병증들은 대부분 다 혈관이랑 연관된 합병증들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이 막히게 되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큰 혈관을 침범하는 합병증들과 작은 혈관들을 침범하는 합병증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큰 혈관들을 침범하는 합병증들을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리에 발을 지나가는 족부혈관 그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또 이런 족부괴사 이런 것들이 와서 발을 잘라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심장혈관에 생기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는 혈관들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들에는 콩팥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신질환이나 아니면 망막에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병처럼 긴 싸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죠. 그렇다면 당뇨병의 치료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당뇨병 치료는 우선 인슐린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약, 경구 당뇨약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적인 치료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될 거고 또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야 되게 되고 그러면은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결국 떨어져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고요. 당뇨병에 특별히 나쁜 음식들은 단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들 먹는 콩, 두부, 건강한 단백질과 건강한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 이런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당을 소모를 해서 건강한 몸에 있는 건강한 근육들을 늘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당을 또 잘 소비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말고도 먹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당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이런 가급적이면 이런 만들어진 음식들보다는 이런 신선한 음식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무가당 주스 하면 되겠다. 왜 무가당 주스냐고요?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당뇨병 환자시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은 단 음식을 제한한다고 들어서 무가당 주스 실컷 드시라고요. 도움닥터님, 저 센스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주스보다는 무가당 주스가 좋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무가당 오렌지 주스는 제품을 만들 때 당을 더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과일과 유사합니다만 과일 자체에 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계획에 따라 드셔야 됩니다. 하루 한 교환 단위가 허용되어 있다면 반잔 정도, 2교환 단위가 허용되어 있다면 한 잔 정도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아프겠다. 맞다. 당뇨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인슐린 주사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 주사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한다는 속설, 사실인가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 맞는 걸 꺼리거나 인슐린 치료의 시작을 당뇨병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인슐린이 거의 안 만들어지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되지만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는 혈당 조절만 잘 이루어지면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폐렴 때문에 한동안 실컷 고생하더니 이번에 당뇨병에 걸렸다고? 도움닥터님, 폐렴이랑 당뇨병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폐렴, 요로감염과 같은 심한 감염이 있을 경우 인체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인체 저항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슐린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혈당도 함께 올리게 됩니다. 심한 감염이 생긴 경우에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 조절이 힘들게 되고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스톡톡 오늘은 당뇨병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 당뇨병의 경우에는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설사 당뇨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아셨을 텐데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거리 마라톤 뛰듯이 꾸준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